전 그때야 처음 알았습니다. 아, 내가 자존심은 세고 자존감은 없구나. 오늘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소통의 핵심 키워드는 자존심이 아니라 자존감이래요. 자존심은 자기 잘났다는 마음이래요. 근데 자존감은 자기를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랍니다. 근데 이 마음은 어디에서 오냐면 아주 간단하게 요즘 집에서 기르는 반려동물들은, 특별히 개나 강아지 같은 친구들은 자기가 개라고 생각하나요? 사람이라고 생각하나요? 사람. 근데 개는 사실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개는 자기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그렇게 된 거냐면 사람이 개를 사람 대하듯이 대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 대하듯이 대하는 거예요. 막 집에 가서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막 보고 싶었다고 하고 막. 그러니까 이제 강아지가 자기가 뭐라고 생각하게 됐다고요? 자존감이 높아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사람이 자기가 사람인데 사람인지를 모르게 돼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사회가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사람을 이제 뭘로 판단하냐면 숫자로 판단하거든요. 너 어느 학교 나왔냐? 어느 동네 사냐? 통장에 잔곤 있냐 없냐? 정년 퇴임을 하셨냐? 지금 아니면 권력의 자리에 계시냐? 여자한테는 너 얼굴에 질서가 있냐 없냐? 몸이 장난이 아니냐 장난이냐? 그리고 너 뭐 다 이제 숫자. 그러니까 자기도 자기를 숫자로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 내 나이 몇 살이지? 아휴, 내 나이가 70대 가지고 뭐 내 공부는 뭔 공부야? 내가 이 나이 돼서 뭘 다시 후반전이야? 이렇게 살다 가야지. 아휴, 내가 진짜 열등감이 많은데 이거 어떻게 해?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자기가 자존감이 떨어져 버린 거죠. 자존감이 떨어지면 위기관리 능력이 엄청나게 없어진대요. 누가 뭐라고만 해도 섭섭한 거예요.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자존감은 칭찬과 격려와 인정을 받을 때 생긴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꾸 사회나 국가나 세계가 숫자로 사람을 판단하고 얘기하는데 그런 것이 아닌 진짜 사람으로 사람을 얘기하는 소리를 들어야 한대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인문학 강의나 종교랍니다. 그러니까 종교 생활을 하셨다가 조금 뜸하신 분은 종교 생활을 다시, 거기가 어떤 데인지도 모르겠지만 열심히 하셔도 자존감에 도움이 되고, 두 번째는 종교에 동의하지 않아도 상관없으니까 지금과 같은 인문학 강의들을 듣는 것이 자아 존중감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친대요. 네. 한비아 씨가 아프리카에 옥수수 씨앗 나눠주는 일을 하러 갔는데요. 이쪽 마을 나눠주고 이쪽 마을 나눠주고 이쪽 마을 나눠주려고 그랬는데 없는 겁니다. 못 나눠줬습니다. 다시 돌아서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살고 있나 봤더니 똑같이 나눠준 두 군데는 아직 먹지 않았습니다. 그건 파종하는 씨앗이었거든요. 사람들이 별로 기아로 죽지 않았는데 씨앗을 못 나눠준 사람들은 같이 못 먹었는데 되게 많이 사망했어요. 왜 안 먹었는데 여기 마을만 사망하고 이쪽은 안 죽었을까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파종할 옥수수를 받은 게 아니라 뭘 받은 겁니까? 희망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인문학 강의나 이런 종류의 강좌들은 아무것도 아닌 건데 전부가 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오늘 이 밤에 옥수수 씨앗 하나 받으러 오신 겁니다. 네. 그리고 이 씨앗이 저희를 어려운 날에 살려줄 수도 있답니다. 그래서 좋은 얘기를 들어야 한답니다. 그리고 좋은 소리를 들어야 한대요. 그리고 좋은 책을 봐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잘 오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살짝 앞에 선 입장에서 기분이 좋은 게요. 상당히 사회의 지도층의 어른들도 오셨는데 대학생도 있고 또 그리고 다양한 층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아주 긍정적인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 아주 큰 위기관리 능력이 있다는 뜻이죠. 특정한 대상만 오면 이건 좀 안 좋은 거거든요. 아주 잘 통합이 지금 어우러져서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기, 3기 또 다른 과목들, 또 다른 좋은 책들을 가까이 하면 마음의 옥수수 씨앗들이 하나씩 들어가기 시작한대요. 두 번째, 자존감의 핵심은 위기를 당했을 때 사람들이 우리를 대해주거나 우리가 사람들을 대해주는 것으로 나타난대요. 사람은 슬픈 일을 당하면 울어야 한답니다. 그리고요, 저
아주 유명한 드링크 만드는 회사에 제약회사에 강의를 갔더니요. 신약을 만드는데 걸리는 기간이 최소 10년이고요. 최소한의 연구개발비가 1,000억이랍니다. 그런데 그 돈을 들여도 이게 진짜 약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른답니다. 그런데 아주 즐거운 소식 하나가 있는데요. 다이돌핀이라는 물질이 있는데요. 다이돌핀. 이 다이돌핀은 엔돌핀의 4,000배랍니다. 근데 이거는 약으로 만들지를 못했대요. 음식에서도 섭취가 안 된답니다. 근데 언제 이게 나오냐면 인간이 감동을 받거나 깨닫거나 위로를 받으면서 이게 나온대요. 그러니까 남자가 제일 오래 사는 직업의 1위가 성직자래요. 2위가 지휘자. 항상 깨달음에 가까이 있대요. 그러니까 고승들, 큰 스님들 나이 많으시잖아요. 추기경, 사람이 위로받을 때. 그러니까 여성이 남성보다 7년에서 10년 오래 사는 큰 이유 중에 하나래요. 여성은 남성에 비해서 종교 활동을 많이 한대요. 종교 활동은 뭘 말하냐면 크게 3가지의 종교가 있지 않습니까? 뭐 이제 불교나 기독교나 캐톨릭이 있는데 절에 가서 절하는 거나 성당에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교회 새벽 기도나 철야에 가서 무릎을 꿇는 것은 인간이 절대성 앞에 상대성을 인정하는 공통적 행위래요. 박찬호 선수가 너무너무 미국 가서 잘 안 되고 힘들었을 때 삼류 모텔에 가서 요가 매트 깔고 하루에 30분씩 절했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인간이 무릎 꿇는다는 게 어떤 건지 알았대요. 그래서 자긴 살았대요. 인간이 맨날 잘 나가지 않지 않습니까? 안 나갈 때 있는 것을 겸허하게 무릎 꿇면서 자긴 배웠대요. 감동적이더라고요. 근데 남자분들은 종교 활동을 상대적으로 많이 안 하시잖아요. 여성에 비해서. 어디에 계시는지 살펴봤더니 지하에, 거기 지하에서 이제 이렇게 이거 하시고 이제 길거리 나와서 이렇게 비둘기 밥을 엄청 주셔요. 이걸. 2번째, 여자는 독특한 프렌드십이 있대요. 수다 떠는 친구랍니다. 남자도 절친, 여자도 절친이 있는데 가장 큰 차이는 남자는 뭐가 안 들어가면 진실한 대화가 어렵습니까? 여기 안 들어가고는 진실한 얘기가 좀 어렵죠. 근데 여성들은 뭐 먹으면서도 가능해요? 차, 그리고 음식. 제가 아주머니들 식당에서 수다 떠는 거 3시간을 들어봤어요. 뭔 내용을 하나 들어봤는데 놀랍게도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없어요. 이러니까 어머니들이 나이 잡수고 여행 누구랑 가고 싶어 하실까요? 아버지들 들으셨죠? 남편하고 여행 가고 싶다는 사람이요? 저 분당에서 1명 봤습니다. 해외여행을 그렇게 가고 싶어 하셔요. 남편하고. 어머니 사이가 너무너무 좋으신가 보네요. 그랬더니 묻어버리려고 그런다. 묻어버리려고. 해외에다가. 마닐라에. 화산섬에다가 확 묻으려고 그냥. 다른 여자가 재활용 못하게 하려고 그냥. 확 묻어버리. 남자 좀 불쌍하게 생각해 주세요. 대한민국 남자가 진짜 되게 불쌍한 거예요. 연세가 드시고 나서 무언가를 수용하겠다고 하는 건 젊은이가 무엇을 배우겠다고 하는 것보다 수십 배, 수백 배의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거거든요. 특별히 대한민국 문화에서는요. 저희가 미국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어른들이 뭘 배우시겠다고 여기 오시는 게 어마어마한 일이고 그게 또한 대한민국의 그 다음 미래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요. 이 위로를 받아야지 사람은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들은 위로를 많이 받고 서로가 울어주는 거죠. 막 이렇게 어머 너무 슬프겠다 야. 근데 이제 남자분들은 그런 게 없으니까 이제 술을 먹고 이제 몸이 자꾸 이렇게 안 좋아지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